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의료 대란을 앞둔 폭풍 전야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실제 사직 대열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투쟁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내일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오늘 전공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곳 삼성 서울병원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525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원 사직서 제출 시한 하루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서울병원 등 소위 서울 빅5 전공의 전원은 내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레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지난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전국 15,000여 명의 전공의들 중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공의들 가운데는 정부의 법적 처벌에 맞서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공의 등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서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도 확대합니다. 파업 시 문을 연 병원 정보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 단수 공천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공천 잡음을 우려한 공관위가 물갈이 속도와 폭을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조절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5개 지역의 단수 공천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 갑에서, 이승환 전 행정관도 서울 중랑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윤으로 꼽히는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유상범 의원 등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텃밭 대구에서는 대부분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성구 갑 주호영 의원은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경선을 치르고, 달서구 병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맞붙습니다.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지역구를 옮긴 중진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은 우선 추천을 받으며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닷새 간의 공천 면접이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중 컷오프된 경우는 없습니다. 개혁신당으로의 중도 이탈 후보를 줄여 원팀으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선을 치열하게 해라, 열심히 해라. 그 대신 우리도 치열하게 공천 심사하고 결정을 하겠다. 공정하게. 그 대신 결정이 되면 힘을 모아달라. 다음 스텝을 보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영남 지역 인력 재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국민의힘 PK/TK 공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 속도가 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격전지인 수도권과 텃밭인 TK, PK 지역의 공천 속도가 다릅니다.
우선 수도권 최대한 빠르게 공천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원의 김현준, 박문규, 이수정 후보를 단수 공천해서 이른바 수원 배틀을 조기에 확정했죠. 의정부가 전희경 전 비서관과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조강한 남양주병 후보, 장영하 성남 후보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공천 속도가 더딘 지역도 있습니다. 텃밭으로 분류되는 TK와 PK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경선을 치를 선거구 22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현역 의원 컷오프는 없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현역인 권영진, 김상훈, 김승수, 임병헌, 조영 의원이 모두 경선 대상입니다. 컷오프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잡음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천 속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등 후보가 누구 등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지역구는 최대한 경선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를 미루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현역 컷오프는 비례의원인 서정숙, 최영희 의원 단 2명뿐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으로 최대한 현역 의원들을 붙잡아 두겠다는 거라며 굳이 컷오프를 서둘러 잡음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컷오프에 반발해서 탈당한 뒤 개혁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되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의 재의결도 앞둬 본회의 이탈표를 최대한 막으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현재 범야권이 182석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선 18표만 이탈해도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넘습니다. 수도권에서 공천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네, 민주당에 비해서 현역 의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1석 중 서울에서 8석, 경기에 7석, 인천에서는 단 1석만 차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컷오프할 수도권 현역 의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의 패배가 오히려 약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에게 경쟁력이 확인된 후보들은 빨리 공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모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격전지 후보들에게 이길 수 있으니 후보를 빨리 확정했다. 무조건 이겨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결국 예민한 지역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도 실제로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부터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역 의원 재배치를 논의합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 출마를 요청받는 후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죠.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난상 토론을 좀 할 것 같아요. 우수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또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 박성민, 권성동 의원도 오늘 단수공천 명단에서는 제외되는데요. 친윤계 후보와 대통령실 인사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탈당을 번복했던 비명계 윤영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고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험지에 출마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했던 윤영찬 의원을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윤 의원은 확실히 컷오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최측근이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 의원을 컷오프할 경우 비명 학살 공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경쟁자인 이수진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컷오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컷오프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그럴 경우 영입 인재를 투입할 것이고 현재 여러 후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과 달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서울 중성동갑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서울 송파갑 등 험지 출마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략지역구인 중성동갑에 영입인재 등을 공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은 비명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도 홍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 을에는 친명 이동주 비례의원과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쟁력만 묻는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개혁신당 집안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낙연계와 이준석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거 지휘 전권을 두고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이런 파열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이 전망도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 출신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지휘권을 넘기라는 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게 합의 정신입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불안전을 완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점이 있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기동성을 얘기하지만 엑셀만 있는 차는 사고 난다며 필요할 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도 작심 발언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지도부 전원의 지역구 출마, 본인의 선거운동 지휘, 문재인물 비례대표 출마 제한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 쪽에서 대놓고 반발하자 이준석 대표 쪽도 즉각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계 김용남 공동정책위 의장은 이견이 있으면 최고위에서 표결하자며 결과가 불리할까 봐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김종민 최고위원을 비판했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당 내홍이 커진 상황. 배 부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례대표가 되려고 입당한 것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전장현 불법 시위를 옹호해왔다며 여전히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단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녹색정의당이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이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과 함께하는 위성정당에 선을 그은 겁니다. 어제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녹색정의당마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 반윤연대에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 대신 녹색정의당은 지역구는 연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때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뤄 당선된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녹색정의당 결정에 민주당은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 지역구 연대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친명과 비명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수 정당과 지역구 단일화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윤영찬 민주당 의원 경선시켜주겠다
이건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고 친명을 자처하는 이수진 비례의원을 컷오프 시키면 이번 공천에서 친명, 비명 없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윤영찬 의원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며 다른 의원들이랑 함께 탈당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역구 경쟁자였던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한 친명계 관계자는 윤영찬 의원에게 그렇게 쉽게 공천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을 경선에서 확실하게 탈락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 안팎에선 실제로 윤영찬 의원에게 맞설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앞서 윤영찬 의원에게 맞서려던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한 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천 주기가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인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윤 의원을 경선에서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이수진 의원보다 더 강력한 후보, 즉 여성 가점과 신인 가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지켜봐야겠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요. 임종석 전 실장한테 중성동갑 전략공천은 안 준다는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중성동갑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서초, 을로 옮기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는데요. 전략공천을 받거나 당에서 전략 경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출마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주긴 줄 거지만 대신 서울 송파갑 같은 험지를 가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3지대도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개혁신당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를 작심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운동의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준석 대표가 제일 선수다. 정권을 주겠다. 이것도 지휘입니다. 단서. 위험할 수 있으니 사이드 브레이크 하나는 잡자. 요약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권 위임을 요구했고 이낙연 대표가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당이 깨질 듯한 분위기까지 흘렀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긴급 기자회견 돌연 취소됐고요. 오늘 김종민 최고위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 측이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이 정권 요구가 문제가 된 건데 이 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네, 양측 다 겉으로는 총선 지휘에 대한 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권, 비례대표 순번 배치 문제와 직결됩니다. 양측이 부딪힌 시작점을 보면요. 바로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에 대한 공천 배제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천 배제를 공표하자고 했고 이낙연 대표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특화된 개혁신당 특성상 전권을 가지는 측이 비례대표 배치 권한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양측 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까닭이죠.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통합비례정당에 불참하겠다,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녹색정의당을 보면 녹색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결합한 당입니다. 녹색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은 잘못하면 민주당 이중대가 된다, 정치개혁을 스스로 배반하는 길이라며 통합비례정당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통합비례정당에 들어가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지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선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가 됐는데요. 현실보다는 명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명룡대전을 예고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인천 계양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축구협회 시무식 현장.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빨간 목도리를 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다가와 악수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 이 전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이던 2015년에 구단을 이끌고 제주 방문했던 얘기를 하며 멋쩍은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건 6초 남짓. 지난 8일 전통시장에선 눈인사나 악수 없이 스쳐 지나간 바 있습니다. 그냥 우르르 밀고 지나가던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후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고수하면서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현장에서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 16일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한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49.1%, 원희룡 전 장관은 41%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두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9.2%포인트에서 8.1%포인트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 대표 공천이 확정되고 두 사람의 계양을 지역에서의 행보가 본격화되면 피할 수 없는 어색한 만남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수감 중에 사망한 나발리를 둘러싼 이 미스터리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신부터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이 묘연한 데다 러시아 정보 요원이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각종 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이틀 전 돌연 사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시신을 찾기 위해 어머니가 아들이 복역했던 시베리아 교도소를 찾았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현재 이곳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도시의 한 영안실에 시신이 있다는 말에 곧바로 해당 도시로 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Мы продолжаем ждать официаль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о смерти и выдачи тела. И мы требуем, чтобы т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было выдано его семье немедленно. 러시아 매체들은 나발니가 쓰러진 뒤 2분 만에 의사가 왔고 30분간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시신의 행방조차 묘연해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방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나발니가 감옥에서 출처가 분명치 않은 약물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망 이틀 전 러시아 정보당국 관계자가 교도소를 찾아 일부 보안 카메라와 도청 장치 연결을 해제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 발표처럼 자연사했더라도 6.5제곱미터, 2평도 채 안 되는 방에 러시아의 북극 추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 등 러시아 내 36개 도시에서 나발니 추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구금된 시민만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AP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다음 주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중부를 맹폭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휴전을 압박하면서도 이 수백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노인부터 머리에 붕대를 감은 아이들까지 부상자들이 잇따라 병원 안으로 옮겨집니다. 시신이 하도 많아 흰 천에 담긴 채 영안실 밖에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에 공습을 감행해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최대 의료기관인 나세르 병원도 급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이 병원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병원 내 발전기가 멈춰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은 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I made the case, and I feel very strongly about it, that there has to be a temporary ceasefire to get the prisoners out, to get the hostages out.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폭탄 등 수백억 원 가치의 무기를 추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가자지구 최남단 나파에 대한 공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מי שרוצה למנוע מאיתנו לפעול ברפיח, בעצם אומר לנו, תפסידו במלחמה. אני לא אתן לזה יד. 휴전을 중재하는 카타르 측도 최근 협상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천만 명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웰빙만큼이나 이 웰다잉, 그러니까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들도 있는데 종교, 윤리, 의학 차원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루게릭병 환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음료를 마십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안락사였습니다. 지난해 8월 안락사 허용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에콰도르 법원이 이달 7일 안락사 처벌이 위헌이라며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에콰도르도 사실상 안락사 허용국이 됐습니다. Querría decir que el médico que ayude a Paola no tendría ninguna consecuencia, ninguna responsabilidad jurídica penal.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는 연명치료 중단이나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 조력 자살이 의료진의 관여가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안락사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생명을 끊는다는 점에서 매우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 허용국은 최소 11곳으로 파악됐는데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킨 건 네덜란드의 전 총리 드리스 판 아흐트였습니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부인 역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내와 안락사를 택한 겁니다. 세계 첫 안락사 합법국인 네덜란드에선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5.1%, 8,700여 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해 동반 안락사 사망은 29상,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안락사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벨기에에선 불치병을 앓거나 의료진과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10년간 5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You know, it's not by pleasure. If one of the parents disagrees, we don't go further. I'm very happy that we have only 5 cases of children getting euthanasia. 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2018년 네덜란드에선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안락사를 시행했다며 의사가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락사 허용이 생명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some cases. There was one court case, but there are some other cases with prosecution, and there are some, I should not say abuse, but sometimes mistakes.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본인의 마지막을 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맞는지 또 옳은 방법은 무엇인지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글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뚝딱 영상을 만들어내는 AI가 공개됐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만큼이나 생생한데 딥페이크 같이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악용되진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하얀 사막이 우주선이 보이고 우주복을 입은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파란 하늘, 소금 사막과 함께 빨간색 털실로 된 헬멧을 쓴 30살 우주인의 모험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자 AI가 만들어낸 영화 예고편입니다. 이번엔 바닷속입니다. 형형색 색의 물고기와 산호초의 종이공의 세계라는 텍스트를 구현한 2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 영상은 잠자는 주인을 깨우는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현지 시간 15일 텍스트를 최대 1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모델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일렁이는 찻잔 속에서 항해하는 2개의 작은 배, 구름 위에서 책을 읽는 남성 등 모두 AI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동영상 생성형 AI의 등장은 게임 영상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응용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영상이 들어가 있는 분야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소라는 물리적 인과관계나 공간 정보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은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제한된 창작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딥페이크 영상처럼 유해 영상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고물가로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짠테크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런데 정작 반값 할인이나 무료 쿠폰 같은 소비자 혜택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가 부담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카페나 편의점 할인 챙기는 10대, 20대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이나 밥 먹을 때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좀 혜택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 카페나 편의점 혜택 일부가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저녁 7시 이후 음료와 샌드위치를 구매하면 최대 반값을 깎아주는 할인 행사를 다음 달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에선 1+1, 2+1 행사에도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던 통신사 중복 할인이 사라집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저가 의류 브랜드도 다음 달부터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을 주던 자체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스타벅스 측은 별 적립 등 멤버십 회원들의 구매 패턴에 맞는 혜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들의 혜택 축소가 달갑지 않습니다. 별은 12개를 모아야 하나를 주는 거라서 12번을 가면 사실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큰 이득은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긴 해. 용돈이 한정적인데 1+1이 없으면 이제 더 돈을 주고 먹어야 되니까. 고물가 시대 혜택들을 알뜰히 챙기는 짠테크 트렌드 속에서 각종 할인 혜택 개편은 아쉬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부산 해운대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사라졌는데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상만 봐도 위험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지상 101층, 높이 111m의 부산 해운대 LCT 건물입니다. 낙하산을 맨 남성 2명이 99층 전망대에서 뛰어내립니다. 한참을 비행한 뒤 해운대 백사장에 착지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부산 해운대 LCT에서 베이스 점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들은 LCT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초고층 건물에서도 베이스 점핑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돼 출국 정지 명령을 받았다가 벌금 500만 원을 예치한 뒤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5년 전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낙하산을 메고 LCT에서 고공낙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뛰어내리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일단은 무심히 비행으로 부상자로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성들은 관리자를 피해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인 99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베이스 점핑 전문가들이 벌인 일로 보고 목격자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최상급 모피로 통하면서 한때 무분별하게 포획됐던 멸종 위기종 담비가 최근 서울에서 잇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암수 한 쌍이 동시에 포착됐다고 하는데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과 꼬리는 까맣고 몸통은 노란 동물이 산길을 누빕니다. 팔뚝보다 큰 멸종위기종 2급 노란 목도리 담비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중계동 아파트까지 내려온 담비가 1시간쯤 머물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야생동물 동아리 학생들이 암수로 추정되는 한 쌍을 발견했는데 꼬리를 살랑이며 무릉덩이에서 장난치는 이색적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서 담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불암산에서 저희가 동물상 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사를 하러 올라가는 길에 발견했어요. 담비가 발견된 건 2021년 이후 세 번째인데
한 쌍이 동시에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1년부터 3년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지역에서 단비가 관찰되는 거는 이 지역에 아무래도 한 무리의 가족군이 지금 형성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비가 살지 않던 불암산이 새로운 서식지로 변모한 만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대부분 목요일까지, 영동과 제주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기온이 낮은 영동 지역은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화요일부터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비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등 가장 많이 내리겠고요. 남부에는 80mm, 중부는 최대 60mm가 예측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특보 수준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내일 종일 온화합니다. 서울 경우 아침 기온이 11도, 낮 기온이 12도로 기온차가 거의 없겠고요. 그 밖에 대구 19도 등 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질 경우 벌어질 의료 대란은 국민들에겐 대재앙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사들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전공의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끝까지 대화의 끈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라.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